오늘 법원에서 또 굉장히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수아 기자, 어떤 거죠? 네, 대장동 관련 소식입니다. 예.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검찰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전에 들어갔는데 밤 11시쯤에야 귀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오도 되기 전, 그러니까 오늘 정오도 되기 전 집에 간 지 반나절이 간 넘어서 예.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렇죠. 전격적으로 이제는 뭔가를 조사를 해보겠다, 혐의점을 찾아보겠다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방금 전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놓은 또 정보는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부터 이틀 뒤인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라고 금요일이요.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제 조사 내용에서 대체 정 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 실장 애초 뭐 김용 부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뭐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검찰이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검찰이 대질 실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실장 측은 지금 검찰이 물증도 없는데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 가지고 본인을 엮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유 전 본부장과 마주 앉아서 좀 시시비비를 가려본다면은 이 검찰의 논리를 좀 흐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혐의를 저희가 CG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좀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 4천만 원 받았고 김만배 씨에게 김용과 유동규, 정진상 실장 3명이서 428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원정님, 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할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했다는 거는 검찰에서 이번 14시간 조사하면서 무언가를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검찰이 이제 예정된 수사가 있죠. 조사가 예. 있잖아요. 그럼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만약에 피의자의 진술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다르고 그게 좀 설득력이 있을 경우는 좀 시간을 끕니다. 확인을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 예. 근데 일단 이 정진상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영장을 쳐도 영장이 충분히 발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정진상 실장의 이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근거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수사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시간을 보완 조사를 해서 예.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조사 끝에 오늘 바로 했다는 것은 이미 다 프로세스가 준비가 돼 있었다는 이야기고 정진상 지금 실장의 어떤 항변이나 주장은 별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감안할 것이 없다. 예. 이런 저는 해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끝나서 조서 정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바로 오전에 영장 청구하는 거 보면 이미 다 정진상 실장의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이수아 기자. 체포영장을 정진상 실장이 이미 한번 신청을 했다가 그때는 기각이 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 뒤늦게 알려졌던 사실은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함께 신청을 했는데 예. 법원에서 이걸 기각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내용이 얼마나 틀린가, 추가 혐의가 있었나, 추가 물증이 있었냐에 따라서 아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정 실장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 꼭대기에 어떻게 보면 목표점으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찾는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직접 조사, 그러니까는 소환도 불가피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정치 수사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있을까? 아마 검찰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개발 사업의 특혜 여부의 최종 결정자는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이게 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당연하죠. 수사라는 건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영일 평론가께 네.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대응을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네네네. 당 차원에서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단 사실은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당 차원이라고 봐야 해요. 예. 오히려 이견이 있는 소수 의원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이건 정치 탄압이고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의 기류예요. 예.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부에 또 의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왜 이 당대표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최고 그 대표 리더를 이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차기 대선을 이렇게 몰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키는 것 자체가 정치 탄압에 대한 우리의 저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고 다수. 그리고 그 외에 아니 이건 사법적인 문제인데 왜 우리 정당 조직 전체가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다 말려 들어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또 일부 의원들이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수순대로 갈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금씩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기점이 내일 모레 바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다. 그 방식은 김용부 원장하고 똑같아요. 김용부 원장 오전에 체포하고 영장이 발부됐어요. 체포하고 오후에 압수수색했거든요. 거의 동시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예. 최근에 이제 검찰의 방식인데 그런 면에서는 공소장에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게 수사의 칼끝이 가지 않을 가능성은 예. 오히려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기류를 한번 보면은 초반에 저희 정치부 기자가 그런 얘기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극소수에서 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된다면은 그게 더 커지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도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 네, 부분은 좀 어때요? 당이 나서서 정 실장을 비호해야 하냐는 이제 예. 기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되고 있는 상황.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불만이 표출돼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이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자리에서 이 PPT까지 동원해 이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와 질의응답 자료를 공유하고 이 의원들에게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지금 자료 보시듯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반발이 있었던 건데요. 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냐라는 반응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또 한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뇌물 혐의 같은 경우는 이 의원조차도 이제 당이 나선 적이 없는데 이 대표 관련 당직자 같은 경우는 예외인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이 불만이 표출하는 모양새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조금 입장이 변한다는 또 기사들이 있는 것 같고 일단 금요일이 좀 분수령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정진상 실장은 또 김용 부원장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은 이제 뭐 시의원 출신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뭐 조직 관리나 이런 걸 했지만 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거의 분신이다 똑같을 정도로 모든 결재를 사실 정진상 실장이 다 어디 거쳐갔던 거거든요. 예. 그만큼 아마 정진상 실장의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할 수 다르다, 있겠죠. 김용부원장과.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은 분명히 이제 목표점을 지금 찍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공소장이나 등등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거론되는 횟수 등을 보면 이 사건의 정점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지금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성남FC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쌍방울 사건 등등이 있긴 하지만 또 지금 선거법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건 이번 주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과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예산안 처리와 연결돼 있고 또 한 번의 격돌이 아마 예상되지 않겠는가. 예. 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소환 조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신중하게 청구하지 않겠냐는 네네.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